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핵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발사되지 않고 폭발해버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프랑스를 바로 이 미사일을 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어떤 그런 모사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ICBM 발사 기지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러시아의 상황, 황당하죠.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하마스의 최고 수장이 된 야히와 시누아르의 사망설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 소식과 함께 또 우크라이나에 뜻하지 않은 이런 전투기도? 라는 전투기까지 공개가 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새로 공개되는 전투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제 F-16 전투기 실전 투입을 시작한 우크라이나에 올 연말부터 새로운 서방제 전투기들이 합류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재 세 종의 전투기 공여 작업 또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 연말까지 F-16 전투기 추가 물량과 미라지 2000 5F 전투기를 인수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스웨덴제 그리펜과 유럽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인수 협상 과정에 있다고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9월 22일 밝혔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우리는 이미 F-16과 미라지 2000 전투기 지원 약속을 우방국들로부터 받았고, 현재 그리펜 전투기 인수 일정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6대의 F-16을 인수해 5대를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는 80대 이상의 공여 물량 확약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와 별개로 지난달 통과된 스웨덴의 군사 지원 패키지에 그리펜 전투기 공여를 위한 예비 물자 구매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펜 전투기 인수 준비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라지 2005F 전투기 역시 올 연말까지 공대지 무장 추가 통합 작업을 거쳐 인도될 예정인데요. 이에 더해 영국, 이탈리아 등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공여를 위한 논의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여 가능성이 높은 유로파이터는 영국 공군이 내년까지 전량 퇴역시킬 예정인 트렌치 1 16대와 이탈리아 공군이 올해부터 퇴역 조치 중인 27대의 트렌치 1 등 43대에 달하는데요. 이들 물량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은 기계식 레이더 중에는 상당히 준수한 캡터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암람과 아스람, 아이리스-T, 사이드와인더 등의 각종 무장 운용이 가능해 제공 전투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건은 연말부터 크게 늘어날 서방제 전투기들을 조종할 조종사들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서방 출신 퇴역 조종사들의 용병을 선발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CG가 나왔어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도색을 한 CG가 나왔는데, 유로파이터는 아시다시피 이 기동성 아주 좋고 또 레이더 반사 면적도 낮고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유지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또 단점도 있죠. 그래서 비행 시간당 정비 비용, 또 후속 군수 지원, 부품 수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전투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유지비가 비싼 이런 전투기를 과연 우크라이나가 운용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일단 이 유로파이터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4개 나라가 공동 개발을 해서 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 개발할 때 니들은 몇 대 다 정해진 할당량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KF-21, KFX의 KF-21도 블락 1은 제공 전투만 가능하죠. 그리고 블락 2에 가서는 이제 공대지 정밀 유도 폭격도 가능한 이런 멀티롤인데, 유로파이터도 마찬가지로 트렌치 1은 A사 레이더도 아니고 기계식 레이더,
그리고는 제공 전투만 가능한 버전이에요. 그러니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이 공동개발국 네 나라는 자기네들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그대로 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비싸고 효용성은 떨어지고 하니까 영국이든 이탈리아든 이걸 이제 조기 퇴역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추가로 트리치4 지금 최신형이죠. 그리고 F-35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이미 퇴역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퇴역하고 있는 거 16대, 그리고 이탈리아가 지금 올 연말부터 퇴역한다고 하는 거 27대, 토탈 43대인데 그 중에 상당 수량을 우크라이나가 우리다오 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유로파이터는 미국제 공대공 무장 그리고 유럽제 공대공 무장 다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 나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 방공, 제공 이 분야에서는 확실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고, 또 지금 이 F-16 6대 들어가서 한 대 지금 추락을 했는데 5대 있는데 이게 토탈 다 합해서 80대 가량 들어가게끔 약속이 되어 있죠. 이게 빨리 좀 많이 들어가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한 그리펜 전투기죠. 이 그리펜 전투기 중에서도 CD형,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 버전이에요. 이거 지금 공여받고 또 거기다가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해서 패키지로 공여받는 지금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확정 상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미라지 2000 5F, 프랑스는 이 미라지 2000을 라팔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해서 퇴역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지금 이미 조종사 뭐 교육 다 끝났고, 그런데 이것도 제공 전투기였어요. 공대공 전투만 하는 건데 여기다가 JDAM 같은 SDB 같은 정밀 유도 폭탄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개량 작업을 하고 곧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투기는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과연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확보가 되느냐라는 건데, 빨리 기종전환훈련 박차를 가하고 모자라면 용병이라도,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용병이라도 불러야 되겠죠. 그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레바논 자국민 철수령을 내리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레바논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첩보가 나와 서방 정보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하마스의 구심점이 사라진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야히와 신와르가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가자지구 모체에서 사망했으며 현재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9월 2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와르는 가자지구 모체에서 신분을 감추고 도주하던 중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고 측근들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시신이 확인되지 않아 이스라엘 당국이 이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지도부에서도 강경파로 손꼽히는 신와르는 지난 7월 이란을 방문했다가 제거된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어 하마스 수장으로 등극했는데요. 이후 협상을 거부하며 인질들을 방패로 삼아 가자지구 곳곳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군 정보기관 신베트 고위 관계자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과거에도 오랫동안 사라져 죽은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결국 다시 나타난 바 있다 라며 우리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 9월 13일과 16일 레바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와 예멘 후티 반군의 지도자 압돌 말리크 알 후티에게 공개 서신을 보냈지만 해당 편지가 정말 신와르가 작성한 것인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주로 영상 메시지만 발표하던 신와르의 공개 서신이 발표된 후 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관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를 구성하는 주요 무장단체들의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전투를 통해 대부분 제거된 상황에서 신와르가 사망했을 경우 하마스는 구심점을 잃고 조직적인 저항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신와르의 생존 여부를 놓고 중동은 물론 서방 정보기관들의 눈과 귀가 가자지구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죠. 많이 보셨죠? 신와르, 야히와 신와르. 현재 가자지구 내에서
현지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전쟁 발생한 지 이제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폭격으로 제거됐죠. 그리고 나서 하니에의 후임으로 하마스 전체 최고 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 뭐 생긴 것도 이렇지만 아주 강경파예요. 그래서 이 협상을 거부하고 인질들 방패 삼아서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여장까지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는데, 결국 폭격으로 사망했다라는 이런 그 기사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부도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군 정보기관인 신베트에서만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군 내부에서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나르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시나르가 또 뭐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아랍 무장단체 지도자들이 주로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죠. 주로 실내에서 찍으니까 어디에서 이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살아있는 것만은 확실한 이런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자, 이렇게 지난 9월에 후티 반군 지도자에게 또 헤즈볼라 지도자에게 영상 메시지가 아니고 서한을 보냈어요. 공개 서한을. 그리고 이 공개 서한도 바로 이건데, 친필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냥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한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하고 그 밑에 자기 사인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도 없어요. 이걸 과연 시나르가 썼다고 읽어줘야 될까요? 그래서 자, 시나르 지금 죽은 것 같다. 자,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시나르가 뭔 소리냐, 나 이거 살아있어 하고 영상 메시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왜냐, 지금 이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이 완전히 그냥 중앙집권적으로 획일화된 이런 조직이 아니고 여기저기 점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이런 조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장이 만약에 없다, 유고 상태다 이러면은 이 각각의 이 분파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다음 지도자야 라고 나서서 뭔가 혼란이 있든지 분쟁이 생기든지 내분이 생기든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소리야, 나 여기 있다, 건재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하마스 관련한 이 가자지구 전쟁이 굉장히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정말 시나르가 죽었다면 이 하마스들은 거의 뭐 이제 분열 그리고 지리멸렬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ICBM이 핵미사일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푸틴이 자랑하는 러시아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지하 미사일 기지가 그야말로 초토화됐는데, 러시아 당국은 사실 은폐를 위해 필사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9월 20일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마스의 발사 훈련을 실시했지만, 미사일이 사일로 내부에서 폭발해 지하기지 전체가 초토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2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러시아 최대의 우주기지이자 미사일 기지인 아란겔스크주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였는데요. 러시아는 9월 20일 오전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RS-28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명 슈퍼무기 5종 중 하나로 직접 소개한 러시아 로켓군의 히든카드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강의 ICBM, 서방에서는 사탄2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무려 18,000km에 달하는 발사 중량 200톤의 3단 액체 추진 방식 ICBM입니다. 이 미사일은 각각의 탄두가 회피 기동을 하며 각기 다른 표적을 향해 돌입하는 다탄두 기동성 재돌입체 MARV 방식의 재돌입체를 싣고 있는데요. 어지간한 대도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500kg급 핵탄두 15발 또는 750kg급의 핵탄두 10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존하거나 2050년까지 등장할 미국과 나토의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를 막을 수 없다라며 이 무기를 결전병기로 선전해 왔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한 이 결전병기는 황당하게도 사일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측할 수 없는 궤고지에 설치된 이 미사일 사일로의 폭발은 육안으로 식별된 것이 없지만 위성을 통해 폭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사 화재 감시 위성에 대규모 폭발과 화재 여론이 포착되었고,
해당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도 사일로 폭발로 생긴 거대한 크레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폭발 사고 하루 전 푸틴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국가두마 의장이 RS-28은 단 3분 20초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서방 세계를 위협한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RS-28의 발사 시도는 서방 세계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으로 준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푸틴이 자랑하는 최신형 ICBM의 폭발로 러시아는 이제 다른 무력 시위 수단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는데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전략 무기가 터질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RS-28 사르맛. 이 사르맛이 사일로에서 발사하려다가 폭발했어요. 자, 사일로 지하 발사 시스템이죠. 여기서 뚜껑 열리고 쫙 미사일 이제 발사되는데 아마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그냥 그 사일로 내부에서 폭발한 것 같고 이게 1단, 2단, 3단 다 액체 연료예요. 전부 액체 연료가 그게 폭발해 버리니까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이겠습니까? 이 100톤이 넘는 연료가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가연성 물질들이죠. 다행스럽게도 핵이 들어있지는 않았을 거죠. 왜? 발사 실험하는 거니까.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 북극 연안에 백해 있죠. 그 백해 인근에 있는 이 미사일 기지인데 여기에 쏴서 러시아의 영토를 횡단해서 캄차카 반도에 주로 떨어뜨립니다. 아마 그렇게 쏘려고 했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려고 했고 이 탄두 안에 15발의 이 기동성 제도립체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이 표적을 때리는데 이를테면 미국이면 뉴욕 2발, 워싱턴 DC 2발, 보스턴, 노포크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데를 때리면서 이 요격 미사일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요격 미사일들을 회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다른 데를 때리면서 회피해서 들어가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ICBM이니까 18,000km까지 날아가요. 대단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내려 꽂히니까 이런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속도는 마하 20이 넘고 거기다가 탄두가 15개로 쪼개지면서 각각 회피 기동을 하고 그리고는 아무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위치에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그래서 푸틴이 이걸 가지고 엄청 자랑을 했었죠. 그걸 이제 이렇게 서방 세계 보라고 딱 했는데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사 여론 감시 위성 보면 이렇게 큰 불이 지금 났습니다. 이 주변에 인가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아주 전략기지니까.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거 가지고 확실할 수 있냐. 그래서 위성 사진. 자, 이게 평소입니다. 평소. 여기가 뚜껑 열리고 여기서 미사일 올라와요. 그 부분이 이렇게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보이시죠? 딱 그 위치죠. 여기 지금 동그란 거 있습니다. 동그란 거. 여기 지금 동그란 거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가 ICBM 사일로. 이게 이렇게 폭발해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난 거죠. 이걸 또 멀리서 보면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났고 이 크레이터 제가 보니까 지름 64m. 64m. 완전히 그냥 박살났죠. 이게 또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사고 하루 전날 국가두마 의장, 우리로 지금 국회의장이 나와서 3분 20초면 프랑스 핵미사일로 때릴 수 있어. 그 핵미사일이 바로 RS-28 사르맛이야.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진짜로 RS-28 사르맛을 쏴서 이 탄두가 쫙 쪼개진 걸 보여주면서 니들 야 레이더로 다 봤지? 그거 니들 막을 수 있냐? 까불면 진짜 쏴버린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와, 정말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이 푸틴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불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제 무기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모양입니까?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공교롭게도 프랑스를 핵으로 날려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다음날 바로 그 날려버리겠다고 한 그 미사일 쐈는데 하늘로 솟구치지도 못하고 그냥 사일로에서 폭발해서 기지까지 날려버렸으니 이게 정말 신은 공정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러시아 아주 고소한 일이 발생했다
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